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봄인데도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없다 보니까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빨리 학교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 다운 받으셨나요? 강의 자료를 먼저 읽고 나서 이 강의를 시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의 자료를 2학년에 인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이 강의와 함께 동시에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와 칠판에 띄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에서 그대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이외에도 수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학교들에서요. 가이드북이라고 입학처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 대학의 전공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대학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합격 사례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등급 분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서울대학교 입학처, 입학협진 ROE에 들어가면 역시나 자기소개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기소개서 사례를 보면서 그대로 베끼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써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좋은 평가를 받는 자소서는 어떻게 쓴 것인지 확인하고 참고하라고 안내하는 거니까요. 그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요거겠죠.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언급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은 나의 노력과 성장 포인트가 드러났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 과정, 결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으로 글을 쓸 때 왜 했는지, 그 다음에 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집단의 활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나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를 보니까요. 간혹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썼을 때 대학에서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학교생활기록부와의 비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그 내용이 간단하게라도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면 이거는 신빙성 있는 글이야 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거가 없어 라고 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쓸 때도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학교생활이 그대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이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담하는 활동을 진행해야겠죠. 그죠? 학교생활기록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현란한 미사여구나 근거 없는 자기 자랑을 피해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일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려한 글솜씨를 뽐내는 백일장도 아닙니다. 문예대회가 문예 공모전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자소설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자, 어쨌거나 빼어난 글솜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선생님도 고3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요. 화려하게 쓴 글보다는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게 자기 활동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솜씨가 빼어나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번부터 이제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1번 문항의 성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1번 문항은요. 학습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학습 경험을 통해서요.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배워야 할 걸 충분히 배워냈는가. 그 다음에 또 대학을 가서 대학은 분명히 고등학교 때보다는 더 수준 높은 학문을 배우겠죠. 그죠? 그 수준 높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기초적인 소양이 잘 갖춰져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게 첫 번째 문항인데요.
자, 첫 번째 문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가졌는가를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기계공학과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기계와 관련된 공부들, 수학이나 물리 같은 기초학문들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례를 적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역사 사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역사와 관련된 공부를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성적을 올렸다는 얘기는 너무 식상하죠.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이나 수행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 그다음에 대회를 준비하거나 또는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또는 독서를 했던 활동들 그런 경험들이 다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과정이 잘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학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학문적 영역의 문제들, 학문적 영역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의 작성 팁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사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글을 보면서요. 아, 이 글은 이런 점에서 잘 썼어. 이런 글은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워 라고 스스로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는 통계 자료를 통해 사회 현상을 통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사회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일 것 같죠, 그죠? 자, 그런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참 인상적입니다. 문학작품 흥보가를 통해서 조선 후기의 궁핍한 생활상의 원인을 탐구했대요. 또 한국사 과목에서는요, 뭐 이런 것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본에게 점진적으로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대요. 통계를 활용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죠. 확률과 통계 과목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자, 이 학생 어떻습니까?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사회를 통찰하고, 그 다음에 문학과 한국사, 확통까지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학문간 융합을 시도한 사례가 보이고 있죠, 그죠? 학문간 연계를 하려는 노력도 보이고요. 통계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확장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양한 교과에 연계해서 접근하려는 태도.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무엇을 알아보고자 했는지 구체성도 확보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글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시간의 중력자는 중력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볼까요? 중력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책을 읽으며 작용, 반작용을 매개하는 파동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와, 교과 수업과 독서를 통해서 의문점이 생겼대요. 그 의문점을 해결하고 싶었대요. 이 의문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문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가정에서 뭐 했대요. 가설을 설정하고 뭐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실험하고 탐구하고 했겠네요. 동아리를 통해서.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아, 우리의 탐구 과정이 실패했어 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은 실망했는데 이 친구는 어떠나요? 오류를 발견하는 것 또한 값진 경험이라고 말하며 오류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고 격려했다.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실패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대요. 나만 깨달았나 봐. 그럼 나만 알고 말면 그만이지라고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요. 실험을 통한 이해의 즐거움을 주고 싶어 물결파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아, 친구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배움의 희열을 알려주고 싶어. 뭔가 협력의 태도, 협력의 자세가 느껴지는 모습,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왜곡이 생긴다는 과정을 친구들을 이해시켰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뿌듯함을 느꼈다.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과정도 드러나 있고요.
실패하긴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려는 그런 탐구력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글은 어떻습니까? 저는 영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며 제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해야 할 때 명쾌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길렀대요. 영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을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영어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 시간 및 다양한 교내 영어 경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교내 영어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이미 학생부에 다 언급되어 있을 텐데요. 그죠? 그 밖에도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 교과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 다양한 활동이, 교과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없죠.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영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없어요. 과정이 중요한데. 그죠? 영어 말하기 대회의 주제는 또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준비 과정도 없고, 주제도 없고, 그 다음에 영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향상됐는지도 없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도 없습니다.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열만 있고, 과정도 없고, 구체성이 없다라는 거. 이런 글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겠나요? 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방식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 가져와 보세요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1등급 유지했대요. 수학과학 과목을 특히 좋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대요. 경시대에서 은상수상했대요. 독서반 동아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1등급 유지했다, 수학과학 과목 좋아했다, 영어 경시대에서 은상수상했다. 여러분, 이거 학생부에 다 언급된 내용입니다. 천자를 쓰는 1번 항목에서 거의 100자 넘게 이 학생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글자 아깝죠, 그죠? 자, 이런 글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요, 학생부에서 미처 다 보여주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과정을 중심으로 언급하는 게 좋은 자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의 핵심 키워드는 교내 활동인데요. 주요 평가에서는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학업 역량, 잠재 역량, 거기다 사회 역량,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협력할 줄 아는가, 이런 내용까지 언급돼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학생부 연계는 모든 영역에서 소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팁이 있는데요.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단순히 활동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강조해보자고 했는데 이건 1번 항목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이왕이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던 활동, 자신이 지원하는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이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가지 다 적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두 가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꼭 세 가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 바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글인데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의림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지만 보다 나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림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의림지가 더 나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림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의림지를 더 나은 명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동기가 언급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동기가 또 있는데요. 의림지를 둘러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썼나 봐요. 소나무와 어우러지는 꽃을 보기가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와 어우러지는 꽃을 좀 심어서 더 아름다운 명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심이 이 보고서를 쓴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동기가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조경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어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 무슨 과 지원할 것 같아요? 조경학과 지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조경에 대한 가치관, 조경의 핵심 가치는 어울림이다라는 자신의 가치관까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쓰는 과정 언급하고 있어요. 설문조사했대요. 150명 대상으로. 엄청나죠? 150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이 언급되어 있어요. 보고서를 쓰는 과정. 자, 그리고 그들이 미관적인 어울림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꽃을 소나무 밑에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 시간에 타감작용이라는 걸 배워서 소나무 주변에는 함부로 식물을 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요, 자신이 배웠던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네요. 그죠? 교과에 연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울림만을 생각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었구나. 학문적 접근이 좀 취약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고 소나무의 화학작용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문제를 해결한 과정,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깨달은 점, 구체적으로 잘 작성된 글입니다. 되게 작성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림지, 제천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출신이 아닐까요? 그죠? 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요. 독서와 문법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은 독서와 문법이라는 과목은 안 배웠죠?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배웠고 3학년 때 독서를 배웠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이전 교육과정 세대의 학생이 작성한 거니까요. 자, 어쨌거나 첫 번째 내용은요. 독서와 문법 시간에 형태소 배우면서요. 형태소 분석은 단어를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보는 공부로 연결했고 형태소 분석 방법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단어들과 문장들을 다 형태소로 분석해 본 그런 활동을 했나 봐요.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했네요. 자, 그래서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의 길을 어절 단어 이렇게 다 나눠서 분석해 봤대요. 문학에 사용된 시어를 이렇게 문법적으로 분석을 했고 또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단팥죽을 또 분석해 봤어요. 단팥죽은 단팥죽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단팥을 독립적인 형태소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언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깨달음인데요. 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공부 과정, 자신이 얼마나 형태소 분석을 예로 들어서 문법에, 언어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네요. 그죠? 좋은 자소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생 볼까요? 저와 친구들은 청소년 학교폭력 선방망이 처벌에 분노해서 토론 동아리 일치월장에서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주제를 듣고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대요. 맞죠? 찬성하는 입장이었대요. 자, 하지만 그 다음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의 전환과 차별화된 생각을 하고 싶다고 느껴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했습니다. 와,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사고의 전환, 차별화된 생각을 하고 싶어서 반대 입장에서 토론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적는데 되게 인상적입니다. 반대 입장을 정리하던 중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미디어 노출과 환경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나 봐요. 또한 처벌 강화에 찬성한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구나. 구체적인 사례, 주제까지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자, 다음 사례 볼까요? 자, 국어문법이네요. 또 볼까요? 국어문법을 좋아해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관련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언급이 없어요. 무슨 관련 공부를 했는지. 국어문법을 좋아했으면 의문에 대해서 관련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형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이 언급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구체성이 없죠. 그죠? 국어문법 탐구 동아리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거나 모르는 내용을 선생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알아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문법을 분석하는 활동은 어려웠지만 친구들을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국어 교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의미가 자기한테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구들을 도왔는지 도대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했는데 어떤 내용을 배워서 구체적으로 복습한 사례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구체성도 없고 대표적인 사례도 없고 그냥 활동만 나열한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국어 시간에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주제로 보고서를 썼을까요? 보고서를 쓴 동기도 없죠. 그죠? 도출된 결론을 통해 바로 결론이야. 보고서를 쓰는 과정이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 보고서를 언급한 몇 개의 글을 봤는데 거기서는 과정이 있었죠. 그죠? 과정 없이 바로 결론만 퍽 튀어나오네요. 입학사 장관들은요,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과정,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항입니다. 세 번째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핵심 키워드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회 역량, 그리고 공동체 협력 정신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소재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3번을 작성하는 팁. 첫 번째 시간에도 이미 언급했으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학생 어떻습니까? 학급 문집 총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보통 3번 문항에서는 동아리나 학생회 이런 데서 리더를 한 경우를 많이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리더가 아니라도 좋죠. 근데 이 학생 이제 리더네요. 학급 문집 총 책임자. 자,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짜증나죠, 그러면, 그죠? 속도가 더뎌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해서 친구들이 무책임했어! 라고 했는데,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야? 내가 역할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책임자인데, 책임자로서 업무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네요. 자, 문제를 인식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학급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학급 회의 때. 그죠? 자, 그 학급 회의 때 그래서 친구들 각자의 진로를 고려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친구들의 역할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나는 이런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잘 언급하고 있네요. 어때요? 구체적인 과정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이 학생도 재밌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고집불통으로 느껴졌다고 제게 말했대요. 친구들이 너 고집불통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기분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도 팀장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야속하고 상처받았어.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되게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되게 인간적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리더로서의 성과에만 급급했던 저를 발견하면서 처음에는 소심하게 친구들한테 야속하고 섭섭해서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안에서 먼저 잘못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내가 이랬었구나라고 반성하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죠? 자, 갈등을 관리했다라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도 인상적인데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이런 내용이네요. 공공도서관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했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실증 내고 막 그랬대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생활 동안 자기 중심의 좁은 시야를 가졌던 것이 부끄러웠고 나아가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눈높이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고 있네요.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느꼈고 어린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학생들의 대화와 행동을 꾸준히 관찰했다.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느꼈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대화와 행동을 꾸준히 관찰했대요. 자신이 느낀 바에 따라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가 언급되어 있네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눈높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을 관찰했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높이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례는 어떤가요? 2학년 1학기에 청소당번을 정하는 문제로 몇몇 친구들이 갈등을 겪어 무리가 나뉘면서 학급의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청소당번을 정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대요. 이런 갈등이 막 시작되었을 때는 저는 학급 회장이 나서면 그때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고 반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 저는 리더는 아니지만 의견 충돌이 심했던 친구들을 중재했습니다. 이걸 언급하고 싶었나 보네요. 그죠? 친구들을 중재했다. 나 리더는 아니지만 학급 회장, 반장이죠. 그죠? 반장이 못한 걸 내가 대신했다. 근데 중재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만족했대요. 어떻게 중재했을까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도 구체적이지 않고요. 의견 충돌을 어떻게 중재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결국은 과정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니까 되게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의 글이었거든요. 마치 우리 학교 여러분들이 썼던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보시면요. 장애인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에 장애인분들이 낯선 사람이 오면 피한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제 노력에 장애인들이 마음을 열었대요. 궁금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도와드리려 했대요. 제 노력에. 무슨 노력을 했을까?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역시나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성이 없는 좋지 않은 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좀 식상해요. 뻔한 내용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이 봤어, 이런 내용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번 문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많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죠? 자,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지원 동기, 너 우리 과 왜 지원했어? 앞으로 뭐 어떻게 공부하고 졸업하고 뭐 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4번 문항. 다시 대학의 인재상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중요한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대충 내가 그 학과가 뭐 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는 알고 자소서를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바이오 시스템 공학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 시스템은 생물계라는 뜻인데요. 얘기하면 바이오 시스템이니까 뭐 생명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학과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뭐 생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막 썼는데 거기는요, 농기계를 공부하는 과입니다. 잘못 접근한 거죠. 그죠? 동물자원학과. 동물자원. 나는 반려동물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광영욱처럼 동물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면서 동물자원학과를 지원했어요. 근데 동물자원학과는요, 동물을 자원으로, 식량으로 인식하고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접근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당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보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고 이러이러한 과목을 배우는구나 알아보고 나서 4번 항목을 쓰는 게 더 꼭 필요한 과정이겠죠.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또. 자, 이 학생 보도록 합시다. 평소 국제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책에 1학년 사회 시간에 지구촌 분쟁과 갈등 단원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국제 시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사회 시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토론이나 토의 학습을 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었어? 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가지고요. 지구촌에 다양한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율 동아리에 가입해서 다양한 토론 활동을 했대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스페인 있죠?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찬반 토론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수많은 활동을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거,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딱 집어서 이렇게 쓰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죠?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상으로 반대했습니다. 스페인의 입장에서 발표했지만 이러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더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마 국제관계학과를 지원한 학생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죠? 내가 왜 국제관계학과 또는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가? 이게 동기야. 수많은 분쟁들을 접하면서 분쟁들을 공부하면서 토론도 해보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었다. 동기가 되겠네요. 잘 썼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런 거 보세요. 범죄를 해결하여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진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노력하겠는가? 첫째,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학적 글쓰기와 의사소통, 의사결정과 토론 수업을 수강하며 기본적인 소통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학적 글쓰기와 의사소통, 의사결정, 토론 수업. 이게 바로 이 해당 학과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 내용이죠. 그죠? 이런 거 배우면서 소통 능력 기르겠다. 둘째, 또 컴퓨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수업을 수강하며 대학교 가면 배우는 거야. 그 수업을 수강하며 정보 보안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해당 학과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이미 해당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배우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우고 그런 것만 나열하면요. 그냥 해당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것밖에 안 돼요. 따와서.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국문과 가서 1학년 때 국문학개론 배울 거예요. 2학년 때 소설론 배울 거예요. 3학년 때 현대 시론 배울 거예요. 이거 다 배우는 걸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학생은 그 수업을 배우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언급했는데, 글쎄 저는 이렇게 이런 것만 자꾸 나열하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학 수업을 통해 전자와 회로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마 전자과, 전기과 이런 데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전자와 회로에 관심이 생겼는데 과학 수업이 어떤 영역에서 전자와 회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는가? 그게 언급이 없어요. 그죠? 과학 수업의 어떤 단원이, 어떤 내용이 전자와 회로에 관심을 갖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이에 전자전기 분야에 대한 학습을 위해 K무크 강좌를 수강했다고 하는데, 이 강좌, 전자전기에 대한 학습을 위한 K무크 강좌를 수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강좌를 수강했는지도 언급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또한 반도체 관련 독서를 통해 반도체 관련 독서를 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독서 중에 도대체 어떤 책에 특히 인상이 남는지 그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나열만 하고 있으면 절대 좋은 자소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사례와 안 좋은 사례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사례들을 많이 읽다 보면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소개서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피해야 할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써왔구나 스스로 반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어때요? 실적 나열보다는 과정 위주.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잘 쓴 글보다는 진정성.
구체적인 구체성을 곁들여서 이렇게 써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동기, 과정, 결과. 여기서 배운 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써라. 라는 내용이 핵심이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쓰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랑만 잔뜩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자기소개서 작성법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자소서 빨리 미리 작성해서요. 등교 계약하는 날 출력본과 파일로 가져와서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꼼꼼하게 학생부 점검하셔서요. 자기소개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